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하는 리더의 이야기 경세제민족의 차윤아입니다. 지역민의 민심을 듣고 이들의 살림살이를 생생하게 느껴보고자 밀짚모자 하나 쓰고 지역 곳곳을 누비는 도지사가 있습니다. 바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이야기인데요. 오영훈 지사는 어민들의 삶의 현장을 체험하고 학생들의 체육교실을 둘러보는가 하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찾아서 직접 점검을 하는 등 민생로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민생로드를 통해서 얻은 교훈을 어떻게 행정에 적용하고 있을까요? 오늘 경세제민족에서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제주도가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많이 사랑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해드린 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럼 국민들께 우리도 돌려드리는 게 좀 있어야 되겠다. 우리는 남는 전기를 가지고 수소를 생산해내는 겁니다. 이걸 최초로 성공해냈고 이게 상용화가 돼서 지금도 공기가 좋은데 더 좋아지겠는데요? 그렇죠. 국민 여러분들을 잘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잘하고 진짜 가성비 있는 그런 정책으로 잘 모셔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제주도에서 바로 올라오신 거죠? 어제 밤늦게 올라왔습니다. 아, 어제 올라오셨고 예, 예, 또 예. 이제 바로 가시나요, 그러면? 예, 오후에는 또 내려가야 됩니다. 아, 저도 좀 데려가시면 안 돼요? 언제든 제주 너무 가고 초청하겠습니다. 싶은데. 아, 정말 좋습니다. 지금 제주도 바다 사진이 많이 걸려 있어요. 네. 이렇게 딱 보면 어딘지 아세요? 여기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예. 여기는 좀 한경 쪽 같고, 네. 여기 뭐 도청이고. 저 뒤쪽에도 네, 이제 변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곳곳에 이제 풍차가 들어서 있어서 풍력발전. 제주도가 지금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20%를 넘어서고 있거든요. 예. 그만큼 전국에서 가장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높은 곳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사진만 봐도 당장 지금 제주로 떠나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모두들 이제 가고 싶어하는 대표적인 여행지이기도 한데 단체 여행객한테 지원금이 있다고요? 아, 예. 그동안 제주도가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국민 여러분으로부터 많이 사랑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해드린 게 많지 않더라고요. 또 지난해에는 높은 물가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도 많이 계셨고 그리고 또 가성비 높은 어떤 구조가 아니라 뭐 갈치값이 너무 비싸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서 제주도에 대한 안 좋은 또 기억을 가진 분들이 계셔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던 끝에 그럼 국민들께 우리도 돌려드리는 게 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제주를 함께 찾는 단체분들에게는 여행 지원금을 좀 드려야 되겠다 계획을 해서 원래 6월부터 단체 15분 이상이 함께 오시게 되면 저희들이 1인당 3만 원씩 지원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화폐로 탐나는전으로 드려서 제주도 내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을 마련했고요. 기획을 해서 진행해봤는데 너무 반응이 좋아요. 국민들 여러분께서 그냥 개모임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또 특히 노조에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같이 함께 제주도 와서 연수하겠다. 제주도 와서 함께 투어하겠다. 뭐 이런 계획들이 하루에 뭐 700통, 800통 문의 전화가 막 오고 있고요. 또 지금 7월 달만 해도 전년 동기 대비 관광객이 7% 증가한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뭐 요즘에는 우리나라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렇게 제주를 많이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폭삭 소가수다 열풍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요. 외국에서도 많은 관심들 가져서 지금은 직항편도 많이 생겼거든요. 외국에서 중국에서 제주로 직접 오시는 분,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직접 오시는 분, 홍콩, 대만, 일본 각지에서 이제 오시기 때문에 아시아의 저는 MZ 세대들의 성지로 지금 거듭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해외 관광객들한테도 아까 그런 여행 지원금 같은 거는 혜택이 없고 다른 뭐
관광산업 혜택 같은 게 좀 주어지는 게 있나요? 해외 관광객들을 좀 끌어들이기 위해서? 해외 관광객들은 이제 어쨌든 다양한 상품을 지금 구성하고 있고요. 그 관광객들의 니즈가 워낙에 좀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체험 위주의 관광 프로그램을 많이 지금 제시해주고 있고 네. 또 최근 해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 해녀가 이제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 지정이 되면서 세계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해녀분들이 직접 공연하는 공연 프로그램들을 새롭게 만들었고요. 재밌겠네요. 해녀분들이 합창단을 만들어서 노래 공연을 하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직접 물질 시연도 해드리고 또 거기서 채취한 이 해산물을 예. 시식도 하게 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아. 네, 다양한 해녀와 관련된 문화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예. 특히 외국인들이 그러한 부분에 좋아하고 많이 체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요새는 이제 체험 관광이 워낙에 네. 유행이다 보니까 인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본격적으로 이제 도정 얘기를 네,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국 시도지사 공약 이행 평가에서 네. 최고 등급을 받으셨다고. 네. 공약 이행률이 63%에 달한다고 하는데 네. 이러면 공약 중에 절반 이상을 지금 하고 실행했다. 있다는 게, 예, 예. 그런 뜻인데 이게 맞습니다.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하셨어요? 그 매니페스토 운동본부에서 평가를 해서 발표를 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네. 가장 신뢰도가 있는 자료인 것 같고요. 그렇군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약속을 지키는 거고 도민들에게 제가 도의사 선거로 출마했을 때 했던 약속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고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행률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63%가 나오고 그다음에 재정 확보율도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그 공약을 뒷받침해주는 재정을 얼마나 확보했느냐 67% 확보율을 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 분야 SA 등급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고 등급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년까지 이제 1년 가까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동안의 공약 이행률을 더 높이는 것, 최고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것, 네. 그리고 그런 과정이 제주의 도약으로 이어지게끔 네. 새로운 신산업의 비전과 연계시키는 과제가 앞으로 1년 이내 남은 과정에서 이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1년 안에 100%까지 가능하시겠어요? 그 쉽진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지금 대단하십니다. 네. 절반 이상을 해냈다는 게. 네. 그동안에 그러면 어떤 공약들을 또 어떻게 이뤄내셨을지 궁금한데 네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성과를 이뤄낸 사업이 있다면 제가 볼 어떤 게 있을까요? 때는 저희도는 이제 1차 산업 비중이 좀 다른 지역보다 큽니다. 전국의 5배 정도 되는 10% GRDP의 10% 차지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관광지인 것 같지만 또 1차 산업 농업과 축산업,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절대 1차 산업 비중이 많아서 이게 1차 산업의 경쟁력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데 1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를 조직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관리를 생산자 단체 중심으로 하는 거죠. 감귤, 당근, 브로콜리, 월동무, 뭐 취나물, 뭐 이제 마늘, 뭐 여러 가지 이제 월동 그 채소들도 있고 과수작물들도 있는데 네. 이것을 생산자 단체들이 수급을 어떻게 할 거냐, 적절한 양을 재배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권한을 생산자 단체한테 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농산물 수급관리센터를 만들었고 이것을 뒷받침할 디지털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농지 정보가 데이터화가 되어지고 이 수급관리 조절과 관련된 데이터를 여기서 제공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가격 조절까지 가능한 그렇죠.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밀감 같은 경우 귤은 최근 3년간 최고가를 계속 경신했거든요. 높은 가격을 받았고요. 예. 월동 채소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가장 높은 가격을 받아서 네. 농민들이 만족하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아. 이게 가장 큰 성과고요. 네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이제 그린 수소를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생산해냈고 실증에 성공을 한 겁니다. 그레이 수소라 그래서 예. 수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수소를 그레이 수소라고 얘기합니다. 이 그레이 수소는 전국화되어 있는데 네. 제주도는 그린 수소, 수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거죠. 예. 그러니까 완전히 무공해
그린 에너지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네. 우리는 남는 전기를 가지고 수소를 생산해내는 겁니다. 네. 그걸 최초로 성공해냈고 이게 상용화가 돼서 운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제 수소 충전소도 생겼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동 충전소도 지금 다음 달에 생기게 되고, 내년에는 또 서귀포 쪽에도 생기게 되면 수소 차와 버스가 네. 대폭 늘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야, 지금도 공기가 좋은데 더 좋아지겠는데요, 그렇죠. 제주에? 뭐 공기청정기 역할까지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남는 전기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일종의 유연성 자원으로 전환된다는 걸 얘기하는 건데 예. 재생에너지를 계속 발전시키려면 재생에너지가 갖고 있는 이 변동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문제가 중요하거든요. 뭐 바람이 세게 불 때도 있고 태양이 내리쬐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에 기복이 심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럴 때 많이 생산되는 전기를 남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것을 우리는 그린수소로 저장을 해서 그럼 전기를 계속 생산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에서 그 환경 정책에 네.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그렇습니다. 네. 2035년에 예. 탄소 중립을 네, 실현하겠다. 맞습니다. 지금 예. 이런 목표를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정부 목표가 2050년에 탄소 중립 목표 연도인데요. 그보다 더 빠르게 15년을 저는 제주에서 실현하겠다. 앞당기겠다는 거고 이미 제주는 이제 2012년부터 카본 프리 아일랜드 정책을 펼쳐왔고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를 지금 20% 가까이 이제 다 도달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전국 평균의 2배 이상을 갖고 왔고요. 네. 그다음에 전기차 보급률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아요. 이미 10%를 지금 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가 탄소 중립을 가장 선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고 네. 우리가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조금만 더 기후위기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행동하자. 이게 우리 다음 세대한테 미칠 영향. 또 제주도 관광이 지속 가능해야 되는데 탄소 중립과 연동되지 않고서는 제주 관광이 지속 가능하기 너무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목표를 제시했고요. 그러면 2035년까지 우리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70%까지 높일 계획이고 지금 20%에서 70%까지. 그리고 나머지 30%는 지금 화력발전소가 3군데 있는데요. 지금 삼양, 한림, 화순 이 3군데에서 대략 1.1기가와트 정도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가졌는데 이거를 수소 전소 발전으로 바꿀 생각입니다. 수소를 원료로 해서 전기를 생산해내는 네. 발전소로 이제 바꿀 계획을 지금 갖고 있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100% 완전히 그린 에너지로 운영되는 제주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냥 알리백을 실현하는 거죠. 최근에 지난 4월 달에는 일시적이긴 하지만 4시간 동안 모든 제주도에서 사용되는 모든 전력을 알리백으로 네. 재생에너지로 예. 충당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또 전기가 남아서 남은 것을 완도로 연결돼 있는 해저 제3연계선을 통해서 전기를 육지로 보냈습니다. 역전송을 한 거죠. 맨날 육지에서부터만 전기를 우리가 받아오다가 보충하다가 네. 처음으로 우리가 남는 전기를 육지로 보내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돈도 벌었죠. 1억 2천만 원을. 네. 앞으로 이런 시대가 될 겁니다. 바람이 불면 네. 그게 돈이 되는 시대. 이번에 또 조직 개편을 통해서 네, 새 정부 경제추진단을 네, 구성을 네, 하셨다고 맞습니다. 하던데 네,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우선 새 정부 출범에 맞춰서 제주도정이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기획조정실이 국정과제와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긴 하지만 그건 네. 총괄적으로 맡는 거고 새 정부의 경제정책 중에서도 제주도하고 가장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이것을 지금 발굴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발굴한 것은 제주도 내 크리에이터 경제를 구현해 보겠다 해서 크리에이터 경제 팀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건 어떤 팀인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각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이제 다양하게 지역에서 활동을 하잖아요. 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문화적으로나 융복합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활동가들이 많은데 네. 특히 제주도에 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주의 관광을 새로 업그레이드 하시는 그런
크리에이터 활동가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양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새 정부의 어떤 주요 정책에도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앞장서서 먼저 선도 모델을 좀 만들어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네. 제주도에서 먼저 도입한 정책들이 정부에서 좀 공약으로 그렇죠. 만들어진 예.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뭐 이제 저희들이 20개 전략 과제를 이제 그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각 정당에 제안을 했고 네. 그게 이제 16건이나 주요 공약으로 반영이 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성과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결제 시스템을 좀 새롭게 고도화하는 걸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동문 재래시장이라고 아시잖아요. 예, 가장 유명하죠. 유명하죠. 네. 그래서 서귀포 올레 재래시장이 있는데 네. 이 두 군데의 문제가 뭐였냐면 결제 시스템이 현금 위주 그리고 우리나라 카드 위주의 결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외국 관광객이 아무리 많이 와도 재래시장에서 소비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결제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못 사고 또 이제 가겠네요. 이러면서. 외국 관광객이 요즘은 지폐를 갖고 다니지 않잖아요. 네, 웬만하면 다 카드가 되니까. 카드고 대부분 다 QR 결제예요. 그래서 우리도 QR 결제로 그러면 시스템을 바꿔보자라고 해서 동문재래시장과 서귀포 올레시장의 결제 시스템을 다 QR로 바꿔봤더니 무려 전년 동기 대비 카드 결제 매출 비중이 950% 증가, 폭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엄청나게 지금 이렇게 가보시면 외국 관광객들이 와서 네. 새로운 상품, 새로운 것들을 구매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구매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외국 관광객들이 왔을 때 버스도 이제 타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버스 결제도 QR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해서 QR 결제를 하도록 했더니 하루에 1,800명이 평균은 탑승하는 걸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QR 결제와 관련된 데이터를 또 저희들이 확보하게 되니까 더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제 시스템의 고도화를 앞으로 시대의 흐름에 맞게 어떻게 더 높여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저희도가 좀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예. 민생 정책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람에서 무덤까지 예. 연령이나 소득이나 다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른바 이제 제주 가치 돌봄이라는 맞습니다. 이름의 정책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공약 중에 하나였던 거죠. 맞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크게 어려움 없이 삶을 존엄하게 살다가 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뭐 우리가 이게 헌법에 보장된 거예요. 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지자체 차원에서 좀 구현해보자라고 하는 건데 물론 완벽하게 지금 보편적 복지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정부 때 이 선별적 복지에 대한 기조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지금도 복지와 관련돼서도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통해서 복지부의 허가를 득한 다음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구조가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주가치 통합돌봄이라는 사업도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돌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깁스를 아직 풀지 못했는데 그러면 일정 정도 시장도 못 가고 집안 일도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가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그다음에 일주일 동안 식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중위소득 100% 이하에 대해서는 무료로 다 제공을 해주고 있고. 아니 제가 어디까지 도와주나 좀 찾아봤더니 고장난 가구를 수리해주는 돌봄 서비스까지 있더라고요. 병원 갈 때 내가 혼자 가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땐 동행 지원 서비스까지 해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원래는 중위소득 100% 그러니까 4인 가족 기준 소득 600만 원 이하의 가정에 대해서는 전부 다 무료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중위소득 120% 이하에 대해서 확대해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앞으로 이걸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돌봄이라는 게 가족 누군가의 내가 아는 어떤 연고에 의한 도움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 정부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돌봄 시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네, 정말 사소한 것까지 도에서 다 챙겨주겠다. 이제 이런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이 부분도 사실 공약 중에 하나였잖아요. 맞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금 이렇게 두 개의 행정시가 있는데 이걸 3개로 늘리겠다. 그리고 이걸 기초자치단체로 바꾸겠다라는 게 이제 요지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초자치단체는 시장 군수를 뽑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도는 행정시기 때문에 제가 시장을 임명합니다. 시장 임명권이 저한테 있어요. 아, 즉 선출이 아니라 임명 제도. 그러니까 임명이다 보니까 이걸 행정시 체제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행정시 자체는 그러면 자기 결정권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임명을 하고 인사권과 조직권 이거 다 갖고 있는 거죠. 거의 도지사의 결정 권한이 거의 많을 수밖에 없네요. 왜 저는 이제 법인격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왕적 도지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시대는 이미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네네. 분권과 분산, 민주주의의 심화, 주권자의 영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거는 거꾸로 우리가 갔다. 오히려 관료주의 사회로 더욱더 심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2006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초를 폐지해버린 거예요. 그걸 다시 이제 부활을 해야 다시 되겠다라는 이제 저는 거죠. 부활을 해야 된다는 거고 새로운 변화된 시스템에 맞게끔 새로운 모델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했고 전라북도 특별자치도가 출범했는데 여기는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지 않고 출범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고 출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평성이 맞지도 않는 거고요. 형평성에 맞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에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제주도에도 줬으면 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 또 3개의 기초자치단체가 돼서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공무원들의 역량도 더 배가시킬 수 있고 그 3개 지자체에 있는 자치단체의 역량도 또 관련 단체들의 시민사회 단체들의 역량도 강화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죠.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임기 1년 동안 이제 목표가 어떠신지 궁금한데 공약 100%? 저도 뭐 최선을 다할 거고요. 중요한 건 저희 도민의 삶의 질이 나아지는 것이고 또 제주를 찾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또 외국 관광객 여러분들께서 힐링하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건을 잘 만드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한 차례 위기를 겪었고요. 왜냐하면 국내 여행만 가능했었기 때문에 코로나 기간 중에도 저희도 여행은 일종의 호황을 누렸습니다. 특수를 좀 누렸죠. 특수를 누렸잖아요. 그런데 끝나면서 외국 여행길이 열리면서 급속히 빠져나갔고 저희도는 휘청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해 겨울부터 올 봄까지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고 불안 심리가 강화되니까 제주로 오는 여행객도 마이너스 13%까지 줄어들었었죠. 이 두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민 여러분들이 제주도를 좋아해주고 사랑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저희들이 새삼도 느끼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을 잘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잘하고 진짜 가성비 있는 그런 정책으로 상품으로 잘 모셔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관광이면 관광, 또 에너지, 환경정책, 기초자치단체 논의 이 부분까지 제주도가 정말 많은 곳에서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쭉 이제 결실을 맺어서 좀 가시적인 성과로 돋보일 수 있도록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